안녕하십니까? Innovations Performance Transnational Analysis Based on the Global Innovation Index에 대한 발표하게 된 구동현입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 개별 연구에서 기업의 혁신 요소와 기업 혁신 성과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진행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만 알고 실제로 연구에 적용해 본 적이 없어 관련 연구나 논문을 보고 좀 참고를 해보고자 이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지학적 정보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논문의 구성 순서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혁신은 시장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법률, 재정 지원, 외국인 투자 등 특정 부분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의 의사결정권자가 혁신 분야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어떠한 요인이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투자와 연구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논문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를 활용하여 64개국의 혁신 생태계의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5개의 주요 혁신 요소, 제도, 인적 자본 및 연구, 인프라, 시장 세련도, 비즈니스 세련도를 기반으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국가별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혁신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 영역을 제안하였습니다. 리터처 리뷰하고 하이포시스 가설 설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기둥은 GII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스티튜션 제도입니다. GII를 이루는 제도적 기둥은 정치적 안정성, 규제 환경, 사업 환경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별 혁신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제도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가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기업 간 신뢰와 협력이 높아질수록 지식 관리와 혁신 성과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 첫 번째, 제도와 혁신 성과 사이에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적 자본과 연구 기둥에서는 GII는 교육, 고등교육, 연구개발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별 혁신 성과를 평가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식 창출과 확산 능력을 향상시키며 고급 인력의 부족은 지식 흡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인적 자본과 R&D는 선진 경제에서 기술 혁신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적 자본과 연구 및 혁신 성과 사이에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입니다. GII 인프라의 기둥은 ICT, 인프라,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ICT와 디지털 기술은 정보의 저장, 확산, 교환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게 합니다. 산업적 환경 인식이 빠르고 외국인 투자 제한이 적은 국가들은 혁신 지향적 대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프라와 혁신 성과 사이에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 세 번째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정교화 기둥입니다. 시장 정교화 기둥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용, 스타트업의 형성, 국제시장 접근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지만 자금, 인력, 기술 지원이 제한되어 혁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혁신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접근이 혁신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정교성과 혁신 성과 사이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 네 번째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설입니다. 비즈니스 정교화 기둥은 전략적 파트너십, 인력, 지식 흡수 등을 평가하며 이는 국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혁신 전략에 기반하게 됩니다. 지식의 창출과 공유는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게 되며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가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식의 전파가 혁신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정규성과 혁신 성과 사이에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 5번째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는 64개국의 혁신 생태계 성과를 2022년 글로벌 혁신 지수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정량적 연구입니다. 글로벌 혁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회귀 모델을 통해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각국의 GDP와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해 선택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기서 정의하는 혁신의 개념은 새로운 제품 또는 개선된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혁신 성과에 미치는 요인은 내부 및 외부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수 설명입니다. 본 연구는 GII에서 제공하는 5개의 주요 혁신 기둥을 독립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는데, 필러라고 써져 있는 항목 밑에 Institution, Human Capital and Research, Infrastructure, Market Sophistication, Business Sophistication 총 5개의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둥과 혁신 지표의 값은 국가 간의 비교가 허용하도록 표준화되었고, 값은 0에서 100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지표들을 사용해서 계층적 회귀 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즉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각 지표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였으며 STAT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설명에 앞서서 회귀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 밑에 있는 첫 번째 수식을 보게 되시면 방정식은 독립변수 L1, L2, L3 등을 기반으로 종속변수, 즉 혁신 기둥이나 성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R스퀘어는 결정계수로 종속변수의 변동 중에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R스퀘어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델이 정확하게 종속 변수를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회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티튜션 제도 기둥입니다. 정치적 환경, 규제 환경, 산업 환경이 포함되며 상관계수는 각각 0.337, 0.334, 0.332로 나타났습니다. R스퀘어 값은 99.9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Human Capital and Research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고등교육, R&D 투자가 포함되며 교육의 상관계수와 결정계수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기둥 같은 경우에는 ICT, 인프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포함되며 모든 지표가 동일한 상관계수를 보이고 결정계수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켓 서피스케이션은 신용 시스템, 투자, 무역 및 시장 규모가 포함되며 결정계수는 99.9%입니다. 비즈니스 서피스케이션 기둥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인력, 혁신 파트너십, 지식 흡수 능력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며 R스퀘어 값은 100%입니다. 다음으로는 종속 변수인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식 및 기술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식 창출, 지식의 영향, 지식의 확산이 포함되며 상관계수는 각각 0.339, 0.337, 0.325 이고 R스퀘어 값이 매우 높았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창의성 성과입니다. 무형자산, 창의적 제품, 서비스, 온라인 창의성이 포함되며 무형자산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표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디스크립션입니다. 연구에서는 혁신의 5개의 기둥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층적 회귀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독립 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평가하였습니다. 각 모델에서 R스퀘어 값과 F테스트를 진행하여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때 모델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확인하였고 5%, 1%, 0.1%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에 대한 대략적인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Research and Discussion입니다. 밑에 두 번째 표를 보게 되면은 가설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 모든 혁신 기둥은 지식 및 기술 성과, 창의적 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련
가설 다섯 번째를 확인하게 되시면 비즈니스 세련도 기둥이 혁신 성과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 및 기술 성과의 85%, 창의적 성과의 73%를 설명하게 됩니다. 인적 자본 및 연구 두 번째 가설을 살펴보게 되시면 기둥은 지식 및 기술 성과의 80%, 창의적 성과의 72%를 설명하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둥들도 60%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정한 다섯 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양인지 음인지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또 p-value가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습니다. 혁신 기둥이 지식 및 기술 성과와 창의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는데, 분량상의 문제로 3개 정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도가 지식 및 기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로 부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창의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p-value가 0.05 이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H1 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인프라는 지식 및 기술 성과와 창의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H3 가설은 부분 확인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세련도는 지식 및 기술 성과의 72%, 창의성 성과의 34%에 영향을 미쳤고 H5 가설은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세련도는 혁신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시장 세련도는 창의성의 성과와 중요에 영향을 미쳤지만 제도는 예상보다 낮은 영향을 미쳤고 인적 자본 및 연구와 인프라는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층적 선형회귀 분석입니다. 계층적 선형회귀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변수들을 점차 추가해가면서 이 독립변수들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똑같이 독립변수가 5가지였기 때문에 모델 5개까지 있어야 되지만 분량상의 문제로 모델 2까지만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 1에서는 제도적인 요인만 고려하였습니다. 제도적인 요인만 고려한 결과 정치적 환경이 가장 강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수가 되었으며 규제 환경과 사업 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델 2에서는 제도적 요인 플러스 인적 자본 및 연구 요인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 및 개발이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되었으며 지식 및 기술 성과의 31.8%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앞서 설명력이 있었던 정치적 환경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변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모델 3, 4, 5를 통해 나온 결론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정치적 환경은 초기 모델에서 강력한 예측 변수였지만 인적 자본 및 연구 변수를 포함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및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식 및 기술 성과의 강력한 예측 변수로서 나타나며 특히 연구 및 개발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즈니스 세련도에서 혁신 파트너십은 지식 및 기술 성과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과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는 64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세련도와 인적 자본 및 연구가 혁신 성과에 가장 중요한 기여 요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 개발, 생태적 지속 가능성, 신용 시스템, 지식 관리, 혁신 파트너십 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 또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글로벌 혁신 주스에서 사용된 기둥들이 지나치게 집합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의 기둥 안에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각기 다른 가중치를 가지게 되며 통계적 유의성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좀 간단함과 편의성을 위하여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보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기둥의 개별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연구에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순위를 계산하는 모델을 재검토하고 가장 통계적으로 대표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